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매일 노동 뉴스에 나온 의미 있는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노조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럼 우선 배경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네, 지난 2024년 9월 27일 대법원에서 그 부산 지역에 있는 대리 운전 기사들이 모여서 만든 노동조합을 최종적으로 그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주는 여기에 다 개인 사업자들이고 언제든지 일을 그만할 수가 있고 또 뭐 다른 업체에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콜이 들어갈 때만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자영업자지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근로자들은 자기들은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고 여기에서 회사가 제공한 이 앱을 모바일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업무를 못하고 계속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종속돼서 일을 했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일한 만큼 스스로를 띄어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기들의 사용자는 대리운전 그러니까 대리기사 업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요 핵심은 이렇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러면은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뭔지 아니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뭔지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보면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을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해서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근로자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종속 관계라는 것은 전속적으로 이제 고용 계약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일한 만큼 그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이런 그러한 관계를 이제 근로계약 관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적 종속성,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종속되어 있다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게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경제적 종속성, 근로를 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그래서 경제적 종속성 이렇게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바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그 노조법 2조 1항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차이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그러니까 임금 기대 이에 준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사업에 매여 있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위치에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를 판단할 때 인적 종속성 그리고 경제적 종속성이 두 개가 만족돼야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인적 종속성은 포함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또 이렇게 종속은 그 특정 사업장에 종속은 안 돼 있지만은 근로를 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보수나 임금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한 굉장히 폭넓은 그러니까 인적 종속성이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이 되는 이런 많은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 부산 지역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차이. 예, 그런데 이 판결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은 판결이고 지금 대법원 판결이다 보니까 사실 몇 년 동안에 이거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예. 법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판결단 쟁점적인 게 어떤 건지 설명해 네, 주시죠. 이거는 사실 그 대법원 판례는 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 판결에 적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리운전 기사들은 그 대리운전 업체가 깔아준 그 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회사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또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게 앱이 없으면은 대리운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특정 업체에 종속돼 있다는 것. 다만 개인 사업자가 돼 있고 또 자기가 일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 그 경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또 여기서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근로자하고 다르게 이제 주로 이제 그 필요할 때만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러니까 사용자의 지휘 관리 감독이 아니고 스스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특정 사업주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런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동조합상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운전 기사들 부산 지역에 있는 그런 기사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이제 그 노동조합 실체로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노동조합을 만드냐 이렇게 그 부분까지 이렇게 확대하면은 근로 조건을 아니면 그러니까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하고 회사하고 싸우면 무조건 개인이 집니다. 근데 집단적으로 그 대등한 위치에서 집단하고 이렇게 교섭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도 그 노동조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업도 할 수가 있고 또 단체 협약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제 근로 조건에 대해서 이제 교섭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어떤 근로 조건의 향상을 굉장히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노동조합이 없이 이렇게 그 근로 조건 향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또 단체 교섭을 했고 또 단체 그 협약을 체결한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비단 그 어떤 카카오 택시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미래 산업이 사실은 사업이나 사업장이 바깥에서 이루어진 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노동조합법상 이런 근로자로 인정되는 판결이 계속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골프장 캐디 이런 부분도 직접 사실상 그 손님한테 그 수수료를 받지만은 그 어느 특정 골프장에 소속돼 있고 거기서 각자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업무 배정을 골프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다 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배달하는 업체에 소속돼 있는 이런 근로자들도 특정 그 배달 업체에 전속돼 있고 거기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비록 다 개별적으로 봐서는 다 자영업자지만은 개인 사업자지만은 다 또 하나의 어떤 힘을 같이 합쳐가지고 노동조합상 노동조합으로서 어떤 집단적으로 교섭을 또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근로 조건의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